7월 첫째 주간입니다. 1983년 7월 1일에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논산으로 입대를 했어요. 당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죠. 80년도에 5.18이 있었고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아주 대학가가 시끌시끌했습니다.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매일 휴교, 반복되는 휴교,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데모 이런 문제들이 꽤 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여하튼간에 군대를 갔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다 군대를 갑니다. 병역의 의무가 있거든요.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짓지 않는 경우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나 그런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군대에 갈 수 있는 조건 혹은 병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공익요원으로 가든 산업체 근무를 하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징병제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죠. 저도 23살에 군대를 갔는데 더 빨리 가면 20대 초반, 좀 늦게 가면 20대 후반, 어쨌든 간에 20대에 군대를 가서 지금은 많이 짧아졌지만 저희 때는 거의 30개월 가까이 됐으니까 저 전 때는 더 길었고 3년 가까운 시간을 군대에 있어야 하니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요새 애들이 흔히 얘기하는 경력 단절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학교도 쉬게 되죠. 내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직업도 쉬어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성에게만 지어지잖아요. 병역의 의무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그런 국가가 지어주는 의무를 해야만 하는,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군대를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 때는 간장을 먹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가 까매져서 빠질 수 있다느니 별의별 그 군대의 신체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노하우들이 있었어요. 미친 척 하기도 하고.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백을 동원하는 거죠. 아는 사람 인맥을 동원해서. 제 아버지가 보안사에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연관장교였으니까 사실 주변에서 그런 청탁이 제법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대부분 다 거절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들어주신 적이 없죠. 근데 아버지 밑에 바로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아주 친한 친구가 지금도 이름 될 만하면 알만한 꽤 나이 든 원로 배우가 됐지만 그 배우의 형이에요. 둘이 아주 마약한 친구예요. 작은아버지하고. 그래서 그 동생이 그때 막 뜰 때니까, 주연 배우로 뜰 때니까 군대를 어떻게 하든 안 가려고 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 친구고 간절하니까 알아봤던 거지, 사정을. 그랬더니 병무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뺄 수 있는 데까지 다 뺐다. 될 만한 데는 다 대서 연기할 만큼 연기하고 별짓을 다 하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아버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징집을 좀 늦추게 밖에는 못 해준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족해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 뒤로 개지랄을 떨었다는 거예요. 네 친구 형, 내 친구 형이 보안사에 그 정도 계급인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이상한 놈들이죠. 이 정신 구조가. 왜 군대를 빼려고 하지? 우리 부친은 저도 사실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조건도 있었어요. 몸도 썩 좋지 않았고 또 그럼 군목으로 가도 되니까 제대하고 장교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은데 기어이 군대는 제때 갔다 오는 게 좋다 그래서 사실 아버님 권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안에
뭐 그룹 회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촌 동생이죠. 얘는 군대를 안 갔어요. 뭐 피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유학 가서 공부하네 하고 뭐 공부를 뭐 워낙 못했으니까 뭐 유학 일찌감치 유학 보내서 그냥 외국에서 사건 그렇게 치고 돌아다니니 결국은 군대 갈 때쯤 되니까 뭐 희한한 병명 하나를 들어가지고 그놈은 군대를 안 갔죠. 안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있잖아요. 검사들 편에서는 말수라고 소문난 그런 애가 간염? 간암? 뭐 간 뭐예요? 간염이에요? 뭐 이런 걸로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당구를 잘 치는 부동씨도 군대를 안 가요. 피부가 그렇게 뽀샤뽀시한 총리 출신이었던 놈도 뭐 피부 단맞은 피부병이죠. 피부병으로 군대를 안 가요. 치질로 안 간 사람도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서 국민들에게는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자기는 군대를 안 가요. 저희 젊었을 때 꽤 유명한 가수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름을 바꿨죠. 스티븐 유라고. 미국 사람이죠. 이제는. 그 친구가 기독교 관련으로 사실 한국에서 히트를 치기도 했어요. 뭐 공연 시작하기 전에 끝나면 모여서 기도하고 뭐 이스라엘 그런 정말 가증스러운 짓거리를 해가면서 마치 뭐 신실한 젊은이인 척 쇼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첫 데뷔할 때 그 대가리 자른 게 LA 지역의 양아치 새끼들 대가리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자기는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한 아주 순수한 신앙의 힘을 가진 건실한 청년인처럼 행동을 했고 뭐 국가도 주변에서도 걔가 뭐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 해준 거예요. 공익이었죠. 공익도 사실 공익기관에는 돈벌이를 하면 안 돼요. 연예인도. 근데 공연도 해주겠다. 뭐 모든 편의를 다 봐주겠다고 했는데 이놈이 미국 가가지고 국적을 싹 바꾸고 쌩 깐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못 들어오게 되니까 지난번 유튜브 영상 뭐 하나 보니까 약속했다. 내가 군대 간다고 약속했다. 근데 내가 미국 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제 댄스 가수고 수명도 얼마 길지 않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군대 가버리면은 경력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약속 안 지켰다. 니들은 뭐 평생 약속 다 지키고 사냐? 이런 개소리를 아주 거침없이 하더군요. 병역의 의무가 약속입니까? 개인의? 그냥 개인의 약속이라서 내가 그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저쪽 애들 머릿속은 그런 것 같아요. 현역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도 그렇고 권력가들 아니면 돈 있는 자본가들 하다못해 뭐 제 친구들도 군대 하나 안 가는데 그 별거 없어요. 자기 삼촌이 의사야. 그러니까 그 의사가 써준 아름아름 써준 진단서를 가지고 군대를 뺐어. 그러니까 뭔가 뭐 하나만 있으면 군대를 안 가려고 해.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면서요? 군대를 안 가요? 그럼 군대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군대를 간 애들은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별별 일 없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니들은 군대를 가야지. 나는 군대를 안 가. 그럼 군대를 가면 힘있고 빽 있는 애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군번으로 앞에 15번 정도, 15번 정도 빠른 애가 군단장 조카였어요. 그래서 걔를 중심으로 30명. 앞으로 15번, 뒤로 15번, 뭐 이렇게. 아마 제가 그 15번, 15번 안에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0명이 묶어서 나중에 뭐 통신교육도 후반교육도 받고 하면서 빼고 하면서 군단사령부 혹은 여단사령부에 남겨놓는 거예요. 훈련소 내무반에도 그 엄마하고 그 이모인지 삼촌인지 하여튼 뭐 여자들이 떼거리를 와가지고 애랑 몇 시간을 놀다 갔어요. 후반기 교육 받을 때도 그 부대에 찾아와서 또 마찬가지로 놀고 가고 그날은 하룻밤 자고 간 걸로 기억해요. 제가 내무반에서 제 아들이랑 같이. 이게 군대 생활도 같은 게 아니죠. 우리 부대에 있던 애 하나는 맨날 술 처먹고 사고 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왜? 군단장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건드려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종교파는 공평합니까? 무슨 생각
생각으로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뭐 요새는 님자를 뒤에 붙이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야. 이런 이 개떡 같은 이름을 지은 그 사만이네 명성그룹 세습하잖아요. 이제 대형교회 목사가 되려면 아버지나 하다못해 장인이나 삼촌이나 뭐 하나 건덕지가 있어야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아니 부목사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아서 담임 목사가 됐느냐 대형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하다못해 미국 갔다 와서 허접한 뭐래도 뭐 하이 같은 게 있어서 뭐 많아야 돼. 그러면서도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인맥이 있어야 된다고. 제 주변에 의사애들이 많은데 같이 공부했던 애들 중에 의사애들이 많아요. 이 의사애들 우리쯤 나이 되고 보니까 우리 전 때만 해도 말이죠. 의사가 되면 뚜쟁이들이 찾아와서 뭐 병원도 지어준다, 뭐 소위 말해 열쇠 세 개를 지어준다고 하죠. 이러면서 혼담이 오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많아. 의사들도 많아. 그리고 그 병원장 하는 아버지 밑에 애들이 하다못해 시골 무슨 삼류라고 불리는 대학의 의대를 갈지언정 의사가 되려고 해요. 왜? 아버지 병원을 물려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대학 다닐 때부터 팀이 구성되는 거예요. 니네 병원에 뭐 외과 자리, 내과 자리, 방사선과 자리, 뭐 산부인과 이런 식으로 마취과 자리 이런 식으로 한 팀이 모여다니면서 벌써 그때부터 계급이 만들어지고 결혼하게 되면 부인들 간에는 누구는 사모님이고 누구는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군대는 다르고 군대 그 육사 출신들 줄 서는 거 해사 육사 뭐 사관학교 출신들 줄 서는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뭐래도 바쳐서라도 뭐래도 그 자기의 상급자에게 마음에 들어서라도 출세하려고 하는 진급하려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있죠. 이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까? 종교판에서도 그래요. 신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신이 직접 뽑질 않잖아요. 주교가 됐든 추경이 됐든 뭐 교황이 됐든 아니면 담임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신이 직접 뽑지를 않으니까 사람들 간의 인맥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이 종교판에서의 이 비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인맥으로 만들어진 비리가. 그러니까 평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 앞에서도 뭐 만민이 평등하다고 얘기하는데 800원을 횡령했다고 직업을 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 받아 챙겨도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종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세상에는 평등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런 세상에 잘 적응하고 사는 거야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고 평등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맞는 걸까요? 누구나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보니까 안 하는 거죠.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정말 자기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 그런 보편적인 세상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그때 가서 신인이 법인이 하는 것들이 정의로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